안녕하세요. 오늘은 피자 프랜차이즈 얘기인데요. 이게 참 잘못된 치즈 하나 때문에 법정까지 간 사건이 있더라고요. 아, 네. 노블 로만스 피자 사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노블 로만스랑 한 가맹점주 사이의 일인데 오늘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보면서 계약 위반, 특히 상표권 같은 건 왜 빨리빨리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가 연방법원 판결 분석 기사고요. 네. 이 사건이 사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계약 관리를 할 때 좀 빠뜨리기 쉬운 그런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일단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노블 로만스나 가맹점주한테 자기네 그 독점 치즈 블렌드 있잖아요. 네네. 그 특별한 레시피 치즈요? 네, 그거 포함해서 딱 승인된 재료만 써라. 이렇게 계약을 한 거죠. 근데 2010년에 본사가 승인 유통업체를 바꿨어요. 아, 여기서부터 뭔가 좀 꼬이기 시작한 거군요. 네, 이 가맹점주가 새 유통업체 쓰면서 자기도 모르게 정말 자기는 몰랐대요. 노블 로만스 치즈가 아니라 다른, 심지어 이게 더 비싼 치즈였다고 하더라고요. 더 비싼걸요? 네, 그걸 사서 쓰게 된 거예요. 아, 그럼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손해였겠네요, 오히려?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아니 4년 동안이나 계속됐다는 거예요. 4년이요? 와. 4년 동안 본사는 까맣게 몰랐다는 건데,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큰 프랜차이즈인데. 그게 참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뭐냐면 그 유통업체가 매달 모든 가맹점의 구매 내역 보고서를 노블 로만스 본사에 보냈다는 거예요. 보고서는 꼬박꼬박 보냈다? 네, 그 보고서 안에는 이 가맹점주가 승인 안 된 치즈 산 기록이 명백히 들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몰랐다고요? 실제로 몰랐을 수는 있어요. 뭐 보고서를 그냥 쌓아만 뒀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알 수 있었던 상태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걸 추정적 인지라고 하죠. 추정적인지.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알 수 있었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아하, 보고서는 받았는데 제대로 확인을 안 했다. 그래서 4년이 지나서야 문제를 딱 발견하고는 가맹점주가 연방상표법, 그 레넘법을 위반했다. 이러면서 소송을 건 거군요. 네, 주장이 상당히 심각했어요. 고객을 속여서 우리 브랜드 피자가 아닌 걸 팔았고,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다. 뭐 이런 식으로요. 상표권 문제니까 본사 입장에선 당연히 심각하게 받아들였겠네요. 그렇죠.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상표는 생명이니까요.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반전이 나옵니다. 법원이 가맹점주 손을 들어줬다는 거죠. 계약 위반은 맞는데도요. 네, 인디애나 남부 연방지방 법원에서 약식 판결로 가맹점주가 이겼습니다. 아니 왜요? 그 이유가 바로 태만 법리, Doctrine of Laches 때문이라는데 이게 뭔가요? 좀 생소한데요? 태만 법리요? 이게 뭐냐면요.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걸 행사할 수 있었는데 또 너무 오랫동안 그것도 불합리하게 오랫동안 가만히 있어서 상대방한테 불이익을 줬다. 그러면 그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법 원칙이에요. 너무 늦장 부리면 권리 행사를 못하게 한다. 네, 그런 셈이죠.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노블 로만스가 매달 보고서를 받아서 문제를 알 수 있었는데도 추정적 인지 상태였는데도 무려 4년이나 아무 조치를 안 한 건 불합리한 지연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4년이라는 시간이 결국 발목을 잡은 거네요. 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가맹점주는 계속 잘못된 치즈를 썼잖아요. 만약 본사가 빨리 알려줬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 지연 때문에 가맹점주가 불이익을 봤다고 판단한 거죠. 실제로 가맹점주는 문제 있다는 말 듣자마자 바로 시정했거든요. 통보받고는 바로 고쳤군요. 네, 그러니까 노블 로만스가 스스로 태만했기 때문에 레넌법이라는 강력한 법으로 가맹점주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된 거죠. 와,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물론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만약에 이 가맹점주가 일부러 막 속이려고 했거나 아니면 이걸로 돈을 더 벌었거나 아니면 시정하라고 했는데 무시했거나 그랬다면 결과는 완전 달랐겠죠. 당연하죠. 그랬다면 태만 법리가 적용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가맹점주가 고의가 없었고 또 통보받고 즉시 시정했다는 점이 판결에 크게 작용한 거죠. 하지만 그래도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아주 명확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특히 어떤 계약 관계나 시스템을 관리하는 입장에 계신 분들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그냥 보고서 받고 데이터 쌓아두는 시스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정보를 의식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들여다봐야 해요. 그렇죠. 그냥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네. 그리고 문제가 보이면 사소해 보여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큰 거 다칠 수 있다. 정당한 권리도 행사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건 법률 문제를 넘어서는 운영관리의 기본인 셈입니다. 결국 주의 깊은 관찰과 신속한 조치, 이 두 가지가 계약이든 시스템이든 제대로 지키는 열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진짜로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징혼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조직이나 혹은 여러분이 하시는 업무에는 계약 준수 여부나 시스템상의 어떤 오류 같은 걸 실제로 확인하는 장치가 잘 작동하고 있나요? 아, 듣고 보니 좀 찔리는데요. 혹시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서만 왔다 갔다 하고 아무도 그 속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정말 커지기 전에요.